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개혁신당 이 후보가 원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해 보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저 김용태 위원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시할 생각도 없고 논리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 게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간적인 모욕과 함께 그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대의니까 함께해야 된다 아니면 넌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참 이런 후한무치한 자세로 정치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의 입장은 명확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진짜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 중에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뭐 협의할 것도 없이 사퇴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제안이든 받겠다는 겁니다. 먼저 제시만 해봐라.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데 이준석 후보 저희 TV조선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유일한 단일화기는 김문수 후보의 사퇴만이다. 이렇게 지금 팽팽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글쎄,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 단일화 조건 제시해봐라.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가 성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 그 한국 헌정사에서 뭐 DJP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단일화가 있었죠. 그러나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 없었고요.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그것도 사실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여론조사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여론조사가 가장 그 당시 그 근접해서 나온 여론조사는 둘이 동률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본인이 후보가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하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 이준석 후보가 제시해봐라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식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되면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소기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소기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일화 압박을 하면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뭐 조금 상승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계속된 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서 오히려 그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와 김문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계속 점점 더 뭐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에 따라서 이 판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TV 방송 토론에서도 그렇고 또 유세 중에서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화는 성사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애초부터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고 하는 개인적 입장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데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가 저와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죠. 우선은 3년 전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극적인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번에도 뭐 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최병목 의원님 말씀대로 뭐 만에 하나는 있는 거니까요. 된다고 했을 때 지난 3년 전의 선거와 같은 그런 충격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충격적인 효과들을 미리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 발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이 어떤 결집을 더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양수겹장의 그런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전술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개인적으로 보면 뭐 대체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으면 이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민께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 이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정말 윤석열 정권 3년의 어떤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선거인데 그런 어떤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께 어떤 선택을 받으려는 경쟁보다는 이 선거가 마치 모든 것이 단일화밖에 없는 듯한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합쳐도 된다라고 김문수가 말씀하셨던데 어떻게 한 뿌리입니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이준석 후보와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뿌리가 같습니까? 이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다른데 그냥 합쳐가지고 표만 얻어서 대통령이 돼보자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국민 보기에는 정말 민망한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